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바로 형사고소를 하는 게 좋을까? 빨리 고소를 하는 게 좋다던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거든요. 정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신중하게 생각을 하신 다음에 고소를 하기로 정말 고소를 해야겠어. 마음을 먹었으면 빨리 하시라. 그 전에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고소를 하셔라는 건데, 왜 그러냐면 한번 고소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친고죄 규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소를 취하한다라고 해서 원만히 잘 끝났어. 취하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고민을 해야 돼요. 이 고민할 때 뭐야? 첫 번째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만약에 회사 내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추행을 했어. 아니면 자꾸 나한테 희롱을 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건 한 3가지쯤으로 나뉠 수 있겠죠. 첫 번째, 제가 이 회사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어. 라는 게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 저 녀석이 콩밥을 먹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성범죄 전과자가 됐으면 좋겠어. 아니면 세 번째, 나한테 이런 피해를 주다니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어. 자, 3가지 방법 중에 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 회사에서 나가줬으면 좋겠어. 난 제가 처벌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나는 돈 배상도 필요 없어. 난 그냥 쟤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회사의 인사위에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징계위에 얘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인사 담당자한테 얘기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고, 형사 고소를 해서는 옳은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어떤 솔루션을 갖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게 좀 혼란스럽고 고민스럽습니다 라고 한다면 상담을 받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3가지가 있구나, 자, 각각 어떤 절차에 따르면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거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럴 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책을 썼잖아요. 이런 책을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방문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냥 이런 애랑은 다시 마주칠 일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래. 할 수도 있는 거고. 고소를 한번 했다. 자,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소송을 하든 뭔가 하나 했다라고 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몇 년씩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피해자한테 고통일 수 있어. 당연히. 가해자도 당연히 고통이겠지만, 자, 상대방을 엿먹이기 위해서 나까지 힘들거나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고통스러웠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시는 게 좋냐는 건 사실 좀 선택의 폭이 좀 있어요. 저희 사무실에서 예전에 어떤 여성분이 직장 내 상사에게 추행을 당했대. 그래서 급히 상담을 왔어요. 상담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원하는 게 뭐냐고 제가 그랬죠.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돈을 많이 뜯어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회사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회사에 일단 안 나왔으면 좋겠고 배상은 받고 싶대. 그래서 상대방이랑 이런 얘기를 해봤냐? 그랬더니 자기가 바로 다음날 왜 어제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사과를 한 내용, 내가 좀 미쳤던 것 같다,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해가지고 야, 그럼 이거 일단 고소하기 전에 우리가 합의로 이걸 좀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연락을 했죠. 가해자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거를 고소를 할 수 있어, 아니면 고소를 할 거야. 근데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너한테 한 번만 물어보려고 우리가 연락을 했단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우연히 저랑 진짜 친한 변호사를 상대방이 선임을 해서 그 변호사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이거 네가 고소한 거라고 하던데 맞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걔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라고 물어서 우리는 사실 형사처벌을 원하지는 않고 걔가 회사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고 상당한 금액을 좀 배상을 받고 싶어 해 라고 했더니 그쪽이랑 얘기를 해보겠대요. 그러니까 그쪽도 사실 내가 전과자가 되길 바라지는 않는 거야. 내가 금전적으로 배상을 하고 그리고 나 회사에서 나갈게. 내가 이번 주까지 나갈게. 그러니까 요거 합의를 좀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음날 변호사 둘이 만나서 합의서 딱딱딱딱 찍고 그냥 정말로 그냥 딱 한 번에 끝내버린 그런 사건이 있어요. 바로 그 가해자는 휴가를 쓰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나갔고, 우리 피해자는 형사 고소를 했을 때 받을 만한 합의금을 받았고 끝낸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형사사건에 휘말리거나 고소를 당했다는 전력이 남지 않으니까 너무 좋은 거고, 심지어 전과도 안 남아.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좀 커지거나 내가 성범죄 피해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그런 거에서도 피할 수도 있고, 소문도 안 나잖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랑 점점 더 이렇게 법적인 분쟁이 생기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내가 뭘 더 얘기해야 하고 입증해야 되는지 이런 골치 아픈 절차를 피할 수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배상금도 받으면서 깔끔하게 끝날 수 있던 그런 사건이에요. 변호사 입장에서도 너무 좋았지. 제출하거나 선임계 넣거나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사실 당사자들끼리 하면은 무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호사님 상대방이랑 합의하기로 했는데 합의서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합의를 하면 정말로 걔가 고소를 안 한다고 하는 약속을 하겠다는데 그게 정말로 이행이 될지 잘 모르겠어서 당사자들끼리 끝내긴 좀 어려워요 싶을 때는 변호사를 껴서 하시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피해자가 합의를 하겠대. 통장으로 돈을 보내래요. 그래서 원래 알고 있던 애라서 통장에 그냥 돈을 보냈다? 그랬더니 여자가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된 거야. 분명히 걔가 경찰서 가서 합의서 낸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런 대화를 한 걸 캡처해서 내고 돈 보낸 걸 캡처해서 막 냈어요. 자, 수사관한테 얘 연락 안 되니까 꼭 찾아서 합의했는지 확인하고 선처 좀 해달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그 수사관이 피해자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야, 너 저쪽 변호사가 그러던데 너 합의금도 다 받고 우리 대화 내용도 다 받거든. 너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자긴 그 돈 받고 합의해줄 생각이 없대. 그래가지고 실형 선고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의는 좀 제대로 하시는 게 좋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했을 때 원만하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운 없을 때는 난 돈은 돈대로 주고 합의는 안 돼서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선처도 못 받고 이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더라. 그러니까 조심하셔라. 피해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 명확히 인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고 어떠한 수단을 이용해서 이거를 쟁취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을 하시고 상대방도 만약에 이렇다라고 했을 때 막 반발을 하거나 야 그럼 법대로 하자 무조건 막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일지를 고민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원만하게 가해자 측이든 피해자 측이든 끝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